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오이디푸스의 운명.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테베의 라이오스 왕은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거든요. 라이오스 왕은 신탁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양치기를 불러 명령했어요.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아이를 없애라, 알겠느냐? 하지만 갓 태어난 왕자님을 어떻게 해? 내 명령을 어기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양치기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다 들었어요. 양치기는 한밤중에 키타이론 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이곳에 왕자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산짐승의 먹이가 될 거야. 그래서 양치기는 아이의 발목에 끈을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는 그곳을 떠났어요. 얼마 뒤 이웃나라인 코린토스 왕국의 양치기가 그곳을 지나갔어요. 이 깊은 산속에 웬 아이 울음소리지?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나무에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양치기는 얼른 아이를 안아 내려서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에게 데려갔지요. 마침 자식이 없던 폴리보스 왕과 메로페 왕비는 아이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셨나 봐요. 그런가 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왕 위를 물려줘야겠소. 왕과 왕비는 양치기가 데려온 아이를 기꺼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의 두 발이 퉁퉁 부은 채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과 왕비는 이것을 보고 아이에게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오이디푸스는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이지요. 오이디푸스는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자 오이디푸스를 시기하는 귀족들도 점점 늘어났지요. 굴러들어온 적간 녀석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다니.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한 귀족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감했지요. 그는 아폴론 신전으로 가서 신턱을 받아보았어요.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운명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어찌 부모를
발로 스핑크스를 찾아갔어요. 스핑크스는 길가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 괴물은 여자의 머리에 날개 달린 사자의 몸을 하고 있었지요. 오이디푸스는 우렁찬 목소리로 스핑크스를 향해 외쳤어요. 자, 나에게도 수수께끼를 내보시지. 그래,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고 말겠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곰곰이 생각한 뒤 스핑크스에게 대답했어요. 사람이다. 사람은 어릴 때 2손과 2무릎으로 끼고, 커서는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자 스핑크스는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드디어 테베 사람들을 괴롭히던 스핑크스가 사라지자 모두들 오이디푸스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살렸다. 오이디푸스 만세. 크레오는 약속대로 스핑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또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하게 했지요. 오이디푸스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신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오카스테 왕비도 오이디푸스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려가고 있었지요.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오카스테 왕비와의 사이에서 2딸과 2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년 뒤 테베에 가뭄이 들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혹시 신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닐까? 신탁을 받아봐야겠어. 걱정이 된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을 불러 말했어요. 테베에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지 신탁을 받아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령을 받은 크레온은 아폴론 신전으로 향했어요. 며칠 뒤 크레온은 아폴론 신전에서 돌아왔어요. 왕이시여, 신탁을 받아왔습니다. 테베에 저주가 내린 이유는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봐라.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라. 오이디푸스는 범인을 찾기 위해 병사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테베의 그 어디에서도 범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 모았어요.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주시오. 제가 그 범인이 누구인지 말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일? 엄청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소?
충격을 이기지 못한 이오카스테 왕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을 하다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저주스러운 신탁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아, 운명이 원망스럽구나.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벌인 끔찍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겠는가. 고통에 몸부림치던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두 눈을 찔러버리고 말았지요. 왕이 자격이 없는 내가 테베를 다스려 백성만큼 고통을 겪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테베를 떠나는 것이다.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오이디푸스는 지팡이를 들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어요. 이제 죄인이 된 오이디푸스에게 테베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딸 안티고네만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지요. 오이디푸스는 그 뒤로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름 없는 거리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어린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갖는 동시에 자신보다 힘이 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요. 하지만 남자아이의 이런 생각은 점점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른으로 자라난다고 해요. 자, 그럼 사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나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에 대해 들려주고 있어요. 운명이란 각자에게 정해진 路또는 정해진 길을 말해요.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운명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요. 하지만 그는 결국 신탁대로 친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스핑크스를 물리쳐서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하게 되죠. 이처럼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라이오스 왕과